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평일 최고 1,000명, 주말 최고 2,000명이 찾았던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평일 최고 5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도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내선, 국제선이 모두 중단됐고 7월까지 예정됐던 4차례 크루즈 입항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도 본청과 시군,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 행위, 사회적 거리 두기 복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총선 공직 감찰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지침을 통해 공무원은 대면 회의나 출장 등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마스크 무상 공급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자체 구입과 기증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25만 매를 확보했다며 우선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취약계층들에게 공급한 뒤 모든 가구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추가로 물량이 확보되면 6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차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노인복지 사업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도 큰 폭으로 줄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한 노인복지관. 코로나19 여파로 휴관이 결정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매일 최대 4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일거리를 제공했던 쉼터였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휑한 기운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손품이 담긴 천연 발효액의 제작과 판매도 중단되면서 재고 물량도 하나둘 쌓여만 갑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전화도 꾸준히 이어지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직원들 역시 답답합니다.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 이른바 공익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마저도 중단됐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지는 광양 서천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노인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돈도 벌어서 오랬는데 그걸 이제 못하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게 많죠. 예산과 인원을 늘려 복지 확대를 기대했던 지자체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 저하와 의욕 상실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급여가 미지급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으로 그나마 매달 30만 원 안팎의 적은 돈이라도 받아왔던 노인들은 이마저도 끊기자 끼니 해결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단촐하지만 따뜻한 국과 밥을 제공했던 밥차와 무료 급식소 운영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현장 배달도 이루어지지만 풍족하지 못함에 봉사자들의 마음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중단되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끼니거든요. 한정이 돼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 그냥 가시는 경우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각계각층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일상도 하루하루가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와 자매 우호 교류 관계인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저장성, 산둥성, 쓰촨성과 충칭시 등 4개 지방정부에 이어 장수성과 장시성, 푸젠성과 산시성 등 4개 지방정부가 방호복 1천여 벌과 마스크 11만 5천여 장을 보내오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방역 물품들은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료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어제 시의회 10분 발언에서 최근 여수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인권적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시가 이처럼 심각한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처리했다며 지금이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처벌하고 시장이 나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종섭 의원도 자신의 10분 발언 시간을 할애해 시 당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청년들에게 당당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되는데요. 청사 주변의 시민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신청사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첫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새 청사는 본청과 의회동,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연면적 4만 7천 제곱미터의 관련 시설이 들어섭니다. 신청사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의 기능을 넘어 시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간 확대는 물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상징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오는 6월까지 전라남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설계 공모가 시작됩니다. 총 사업비는 1,8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2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청사 건립이 가시화하면서 신청사 주변에 조성하려는 시민복합시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생활예술시 사업으로 신청된 가운데 오는 9월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시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함께 시청사에 모여서 문화를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 시청사와 함께 같이 지어질 수 있다면 민선 1기부터 20여 년 넘게 논의를 거듭했던 순천시 신청사 건립. 정부의 신축 타당성 통과를 계기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도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6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업무 부담으로 숨졌다는 설 씨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설 씨에게는 어려움을 도와줄 담당자가 있었지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연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경고 조치조차 받지 않은 채 올해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설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설 씨 같은 상담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즉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정부 교육도 받고 수당도 받는데 설 씨의 관리 담당자 박모 씨도 매달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박 씨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설 씨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설 씨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설 씨의 근로지원인 연결 승인 서류를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을 했으니까 이런 여기 서면으로 당연히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면은 근로지원인 업무를 담당했던 장애인 고용공단과 강진군 복지관 측은 박 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서가 없어서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보통은 이제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주들이 서명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업체에다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같은 사업 종사자도 사업 구조를 꿰뚫고 있는 담당자가 설 씨를 도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사전 교육을 받을 때 근로지원서를 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설요한 씨는 중증 장애인이고 또 이분을 케어하는 슈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도 점검을 하면서 박 씨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국 박 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올해도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유 지원과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 체불 여부 이런 걸 확인한 거죠. 여기에 엉뚱하게도 올해부터 상담가에게 근로지원인 연결이 안 될 경우 담당자가 매달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성격까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근로지원인의 업무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근로지원인 하나 이것도 뭐 신청 안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근무 태만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단순한 업무 과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중증장애인 상담가 설요한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들 같은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밤에는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밤중 광주 시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는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승용차는 길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시민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3구에서 사고도 찼어요, 방향으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도 무시하며 달아나던 운전자는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길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붙잡힌 남성은 알고 보니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촉 사고를 냈다가 피해자들에게 음주 사실이 들통나자 냅다 달아났던 겁니다. 소속 무는 게 아니고 매달리나 했어요.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출발해버리니까 소속 그걸 다쳐가지고 입에서 피가 줄질라고 미치더라고요.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힌 51살 김모 씨.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인 0.118%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줄어든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차량이 두 동강 나면서 20대 남녀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사고 역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지난 2달 동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9건, 지난해 같은 기간 69건에 비해 1.5배 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만 골라 측정하는 선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4.15 총선 후보자 TV 토론회를 두고 후보들 간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KBS 광주의 TV 토론회를 포함해 기협, 농어민단체 등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 참가를 거부하면서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는 토론회 개최 예정 시점이 촉박한 선거 일정과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다음 달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는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당국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포함된 인쇄물을 따로 제작해 대량으로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를 경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지지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 강화와 함께 유권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순천 선거구의 원상 회복을 위해 무소속 예비 후보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의 노관규, 정인화 예비 후보는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순천 해룡면을 쪼개고 해당 유권자들의 경선 참여권을 박탈한 것은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당선이 되면 순천 선거구 분구와 함께 이번 선거구 획정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당 내 공천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수시 나선거구와 순천시 사선거구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해 권석환 예비후보와 오행숙 예비후보를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도당 청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오 예비후보는 제6대 순천시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날씨 정보 이어드리겠습니다. 선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쌓인 먼지가 맴돌면서 수도권과 세종, 충남과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이 먼지와 건조함마저 해결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차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돼서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들 지역은
대부분 내일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한 분포로 서울이 6.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 보시면 대전이 22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대부분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